안녕하세요. 언더TV 공부방 달콩이입니다. 달콩이 지난번에 상위 1학기 과학으로 공부방을 시작했는데 여전히 과학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수학이 목적인데. 네. 어쨌든 과학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네. 뭐가 기억납니까? 관찰이랑 예측하는 거랑 그쵸. 과학자처럼 탐구해보자가 주제였고요. 과학자처럼 탐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얘기했었는데, 이게 과정이 머릿속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생각나는 단어들만 툭툭 얘기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의 목적이고 어떤 성과가 될 수 있겠지만, 과정을 기억한다면 조금 더 쉽고 정확하게, 그리고 기억하기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처럼 탐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찰을 했어야 됐고요. 관찰하기 위해서 오감, 그쵸? 오감을 써서, 우리가 과학자처럼 어떤 측정 기구가 관찰할 수 있는 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오감을 써서 관찰을 했고, 그 관찰한 걸 가지고 이제 측정을 했었습니다. 관찰, 측정, 그리고 측정한 값을 가지고 예측, 그쵸? 네. 측정한 값을 가지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상해서 측정하는, 그쵸? 그러니까 뭐 탄산수를 만드는 과정이었었는데, 탄산수 1g을 넣었을 때에 얼마나 탄산수가 불어나는지, 그리고 2g을 넣었을 때에 또 얼마나 불어나는지, 어떤 이런 측정형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실험을 해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값을 알 수 있는 그런 것. 이번에도 과학자처럼 탐구하는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분류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분류가 뭐죠? 분류는 무슨 종류와 무슨 종류를 따로 나누는 것을 분류라고. 무슨 종류와 무슨 종류. 무슨 종류와 무슨 종류를 나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맞지만, 이 분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한 가지 종류, 그 안에서 나누는 거를 분류라고 합니다. 네, 종류를 나눈다라는 개념이죠. 책에서는 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핀치가 혹시 아나요? 뭔지? 몰라요. 네, 핀치가 우리는 관찰하기 조금 어려운 새인데, 핀치라는 새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진이 나와 있고, 또 이제 실험 관찰이라는 책자에 보면은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핀치를 분류를 한번 해볼 건데요. 지금 1번부터 8번까지 총 8마리, 8종류의 핀치가 나와 있습니다. 자, 핀치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분류할 수 있을까요? 색깔. 어떤 색깔 기준으로? 검은 색깔. 네. 로 기준. 어떻게 분류를 하면 되나요? 검은색으로? 검은색이 있는가 없는가. 애매한데요? 검은색이 있는가 없는가 하면 검은색이 조금씩이라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핀치를 분류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에 과학자처럼 탐구할 때 관찰이라는 걸 했었죠. 그 관찰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핀치 역시나 관찰을 통해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찰을 해야지 기준이라는 게 정해집니다. 이 기준이 세워지면은 이 기준에 맞게 공통점, 그러니까 내가 검은색을 선택했다 그럼 검은색의 공통점, 이 친구들은 검정색의 핀치이기 때문에 분류를 하고, 이 친구들은 검정색이 아니기 때문에 분류를 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이 명확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정해져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검은색이 이 친구들은 조금 섞여 있다. 그럼 그 검은색이 있다 없다로는 기준이 명확지 않기 때문에, 그쵸? 조금 더 정확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 자, 이번에는 추리입니다. 기준이 정해지고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류를 했던 기준에 대해서 왜 분류를 했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 추리. 우리 은돌이들은 방탈출도 그렇고, 명탐정 코난 같은 이런 만화도 그렇고, 추리하는 걸 조금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보드게임도 마찬가지고, 추리하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이 추리라는 것은, 맞다. 그러고 보니 미추리도 좋아했었습니다. 자, 추리라는 게 뭘까요? 추리는 우리 뇌에 있는 기억과 기억을 합쳐서 추리해보는 걸 추리라고 합니다.
네, 항상 이 과학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단어나 한자어 같은 경우에 조금 많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한자어 같은 경우에 이제 가로에서 한자어가 나와 있으면 같이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보통 책들 같은 경우에 좀 도움이 되게 밑에 이제 어려운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뜻이 나와 있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네요. 교과서 같은 경우에 더더욱 그렇게 표현되어 있으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자 급수시험 치고 막 한자 준비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더 도움이 되고요. 추리 같은 경우에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현상에서 어떻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추리라고 합니다. 즉 여기서 이 친구들의 부리 모양이 다 다른데요. 부리 모양 관찰하자고 나와 있거든요. 부리 모양이 다 다른데 부리를 봤을 때에 이 친구들은 어떤 먹이를 먹겠다 라는 것들을 추리하는 겁니다. 내가 새에 관련된 책을 많이 봤다면은 또는 TV를 봤다면은 어떤 영상이나 자료를 접속했다면은 봤다면은 접촉을 한 적이 있다면은 이 친구들 부리만 봤을 때에 이 친구들은 어떤 먹이를 먹겠구나. 네, 핀치의 부리의 모양과 먹이의 어떤 관계를 추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눈썰미가 조금 있었다면은 8마리가 나올 때 핀치들이 먹이를 먹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기억하나요? 네. 기억합니까? 네. 혹시 여기 나와 있던 친구들 또 기억납니까? 네. 기억납니까? 이 친구는 뭐 먹고 있었어요? 애벌레 같은. 맞습니까? 응. 애벌레 맞나요? 눈매가 안 하얀데. 어쨌든, 네, 지금 1번부터 8번까지 8마리가 나와 있고, 여기에 4마리가 나와 있습니다. 4마리의 불의 모양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크게 나누자면은 두 친구하고 두 친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불이 모양에 따라가지고 어떤 환경에서 어떤 먹이를 먹는지에 대해서 추리를 하는 겁니다. 내가 봤더니 부리가 뾰족한 친구들은 어디서 먹이를 먹더라. 내가 봤더니 부리가 넓적한 친구들은 어디서 먹이를 먹더라. 부리의 모양 가지고도 아까 나왔듯이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리의 모양을 봤다라는 것은 앞에서 사진을 볼 때에 내가 분류할 때 그냥 가장 쉽게 눈에 띄는 색깔뿐만 아니라 디테일하게 조금 더 자세히 관찰했다면은 부리의 모양이 다르구나. 또는 뭐 발톱, 꼬리, 날개, 뭐 등등 머리 모양도 마찬가지고요. 눈매도 그렇고요. 자기가 관찰을 잘 할수록 나눌 수 있는 기준이나 분류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추리하는 것도 조금 더 잘 할 수 있다라는 것. 자, 여기 밑에 더 생각해 볼까요의 문제는 그럼 내가 추리한 부분들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적절했는지 그리고 만약에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고쳐서 바꿔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과학자처럼 의사소통을 해볼까요? 의사소통. 네. 다른 사람들하고 내가 관찰을 했고, 내가 탐구를 했고, 내가 실험을 해가지고 얻어낸 결과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맞든 안 맞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쵸? 발표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이걸 조금 더 쉽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느냐? 자, 아까 나왔던 추리 부분에서 부리 모양이랑 먹이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까 뭐 애벌레 잡아먹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은 왜 애벌레를 잡아먹는지 먹는다고 생각했는지 내 추리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잘 친구들에게 이해시켜 줄 수 있는 것들 그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표라든지 그림이라든지 그래프라든지 또는 몸짓이라든지 혹시 친구들 앞에서 모둠이나 이런 데서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해본 적 있어요? 네. 어떤 걸 발표해 본 적이 있어요? 글로. 그러니까 어떤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해봤어요? 본인이 발표한 거 물론 본인이 발표한 게 너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본인이 발표한 게 전혀 중요치가 않아가지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대충 발표하고 맞춰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나중에 크다 보면은 자신이 발표했던 것들 나중에 대학생들 때도 마찬가지고 프로젝트라든지 그쵸? 어떤 리포트를 준비할 때도 그렇고 하다 보면은 자기가 준비했던 것들이 자기 머릿속에 남아야지 나중에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기에 자기 생각이나 탐구 결과를 잘 발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생각할 볼 문제가 있는데 글로 발표했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제 상이 되고 왕이 되고 계속 올라가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것들을 발표하려면은 좀 더 잘 발표하려면은 다른 친구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프로. 그래프 그릴 줄 알아요? 그래프가 뭐예요? 그래프는 선에 뭐라 표현해야 되지? 그 네모안의 줄을 네,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그쵸 숫자가 있어야지 막대 그래프든 선 그래프든 그림 그래프, 원 그래프든 구분을 하고 어떤 수치를 더 자세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수치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럴 땐 그림으로. 그림으로. 본인 그림 잘 그려요? 네. 그림 잘 그려요? 네. 아니면은 컴퓨터에서 관련된 그림들을 찾아가지고 그쵸? 보여줄 수도 있고. 본인이 이제 우리 달콩이가 발표했을 때 다른 친구들이 많이 동의를 했어요? 아니면은 반대를 했어요? 아니면은 발표한 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동의했어요. 동의했어요? 기억도 안 나는데. 지금 뭘 발표했는지 물어봤는데 기억도 안 나는데. 자, 오늘 우리 과학자처럼 탐구해볼까요에 대한 이제 과정을 끝냈어요. 첫 번째는 탄산수에 대해서 할 때 뭐부터 했었죠? 아까 얘기했죠? 뭐가 어떻게 되더라? 과정을 알아야 됩니다. 관찰. 네, 우리 오감으로 관찰을 했었고 관찰한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 이제 관찰을 했으니까 측정을 했고요. 측정을 한 값을 보고서 결과물을 보고서 어떻게 했더라? 예측을 했더라. 오늘 핀치에 대한 부분들을 마찬가지로 과학자처럼 어떻게 하기 시작했습니까? 핀치들을 보고 핀치를 분류를 했고 그 분류한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걸 했죠? 추리. 네, 관찰을 한 걸 가지고 추리를 했습니다. 얘들은 이럴 것 같다, 얘들은 이럴 것 같다. 내가 알기로는 얘들은 이런 것 같다, 이런 것 같다. 그리고 그 추리를 한 것 가지고 이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의사소통. 네,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조금 어렵죠. 발표했다라고 보면 될 건데 마찬가지예요. 관찰하고 측정하고 예측한 값을 가지고 말 그대로 발표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생물 같은 경우에 분류를 하고 추리를 해서 또 발표를 할 수가 있고요. 과학뿐만 아니라 사회, 수학, 국어, 영어 뭐든지 발표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처럼 아니더라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본인이 쉽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들도 길러주면 좋겠지요. 오늘 운돌 공부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